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미 증시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상승 이유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과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미 증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갭상승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곧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10월 FOMC에서 10월달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9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50bp 인하 확률이 96%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는 보통 상승을 하는데 이것은 횡보장이나 아니면 완만한 상승장일 때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초고가권에서 나오는 버블 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무조건 앞으로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같은 재료라도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무죄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 총수에 관대하죠. 자, 카카오는 일단 이러한 의미 있는 저점 라인을 살짝 깼다가 돌려 세워주면서 오늘 추세를 전환시키는 단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눌림 지지가 나온 이후에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렇게 빨간색 선인 5일선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5일선 터닝이 되면은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이렇게 타점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정배열 상승 구간에서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이 터닝하는 자리가 급등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5일선 터닝이 나오면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삼성전자 확장현실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이 출시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가상현실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도 내일 나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초입 때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잘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척했다가 따라 들어오는 매수세에다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실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호재의 물량을 던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2차 전지의 위치와 테슬라 실적 발표의 그 시점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매매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 실전 경험으로 예측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측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 철학이 많이 벌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벌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뉴스로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을 본 적이 많기 때문이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경우에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슈가 금요일에 네이버 두나무 합병에 관련된 재공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합병 재료로 강력하게 상승했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거의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합병이 되면 호재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합병이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된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위치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빠져봤자 크게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작게 빠지고 만약에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번에 합병에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선 및 자동차 강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트럼프 방한, 미 연준 FOMC에서 금리 결정,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등 굵직한 재료들이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저러한 일정에 맞춰서 호재인 섹터들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고, 자,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최소 A+ 이상 등급을 받은 섹터들만 이렇게 나오게끔 설정을 한 거고요. 이 A+급도 A2 등급 바로 아래에 있는 점수에 있는 A+급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온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랭크된 섹터들을 중심적으로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저녁 영상에서는 제가 조선 관련주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녁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재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 잘 봐야 되는 섹터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선, 원자력, 남북 경협, 로봇, 반도체, 증권, 5G 섹터는 현 시점에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리된 종목들 모두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요. 그 중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5G 섹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그동안 꾸준히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의미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에이펙에서 한국과 미국이 관세 및 원자력 합의문을 다시 쓰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매일경제 단독 기사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전은 지을 수 있었는데 연료는 직접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우라늄을 농축을 한다거나 다쓴 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원전은 지을 수 있었어도 핵심 연료는 수입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협정을 다시 해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든다면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한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연료, 폐기까지 풀 패키지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합의가 성공을 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가 될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바로 한국 전력 기술이 설계 및 EPC 역량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추세가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진입이 된다면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자, 합의문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미리미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보셔야 되지만 한전기술 특히나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올려드린 종목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오전 영상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들 계속 꾸준하게 빼먹지 마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의미 있는 장대 양봉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는 한국 금융지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로 상승하지 않고 음봉 조정으로 들어왔죠. 따라서 이 종목 계속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고 이런 의미 있는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분할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삼형엠텍, CP시스템, KF는 모두 조선 기자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에 관련돼서 대응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올려드렸습니다. 자, 삼형엠텍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러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파의 길이가 이 정도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3파도 그 이상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상승폭이 남아 있는 거죠. 단 이 종목은 초고가권에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손절을 못하면 자칫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이 가능한 분들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준봉에 대해서 적절한 타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은 타점북 6강과 7강을 공부를 하시면 그 노하우를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로봇 섹터, 반도체, 북미 대화 및 미중 갈등에 관련된 정치, 제약 바이오, 조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의 빈도가 즉 그 섹터의 시장 관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세가 더 몰리기 때문에 상승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로봇, 반도체, 그 다음 정치 관련 이슈, 제약 바이오, 조선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뉴스 소비가 많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자세한 자료들은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뉴스방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뉴스방에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뉴스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방에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